국회의원 이성규입니다. 방금 그 국회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라는 말도 쓰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에 온다 해서 저희들이 내란 혐의자, 내란 수괴가 국회에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국회의원들 여러분께서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목소리가 무서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회차해서 돌아갔단 말을 들었습니다. 수방사령관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양심적인 군인들이 반성을 하고 또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서 소신 있게 앞으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건, 윤석열 내란 사건 참으로 참담합니다. 어떻게 수십 년간 검사, 법치, 공정과 상식을 부리짖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도 야당을 한번 겁주기 위해서 한번 해봤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밤 11시, 12시에 경찰이 막고 못 들어가게 막아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경찰이 쫓아오는데 그 담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안 다친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민들께서 150석을 채워야 탄핵 비상계엄 해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 들어 올려서 보내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오전에 나왔지만 K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계신 장관님들, 처장님들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국민들께서 믿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장관님, 법무장관님, 예. 국무회의 사전에 가서 반대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들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다시 법무회의 와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역감찰관이 사직을 했잖아요. 유역감찰관은 제가 사무실 그때 장관님은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사실 외에 아니 그런 말씀도 국민들한테 말씀 못하면서 네. 어떻게 국민들께 정의와 법을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취임사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그 법원 게시판에 어떤 예. 법관이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니고 이건 쿠데타입니다. 명백한 우리 지도부에 법원 대법관님을 포함한 지휘부에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보셨어요. 예. 하셨습니까? 예. 입장을 표명하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의지 표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차관님. 예. 본인이 관여 안 했다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후조치로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개입하지 마라 성명도 발표하고 담화도 발표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사과한다고 하셨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석열이 국회에 온다고 해서 저희가 막을 때 많은 언론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국방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국방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보직개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여인영 방첩대장, 방첩사령관 그렇게 보직개임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음불출하면서 자신의 관련된 증거를 지금 없애고 있답니다. 증거 보전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직무배제는 저희가 아침에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제가 여기 지금도 있는 판단한다고 동안 말이 됩니까? 지시를 해서 지금 직무배제를 시켰습니다. 명령을 내렸고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그동안 폐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자료를 보존하고 하나도 일체 자료를 폐기하지 마라.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지시했습니다. 오전에 오후에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13시 30분에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에 대한 폐기 이런 금지 지시를 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은 현재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받기 위해서
심판 피의자입니다. 이런 탄핵 피의자 신분인데 이런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해도 따르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 군과 또 국민만을 보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오셔서 분노해야 됩니다. 헌재 처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명백한 쿠데타라고 내란죄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결기도 없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위법한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 어떻게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선언해 주십시오. 대법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부역하지 마시라고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이번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의 권한을 침탈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법원을 믿겠습니까? 정말 어제 오늘 이렇게 반성하고 참여하는 군인들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반성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반성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오히려 원칙, 사건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이제는 제2의 계엄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우리 법원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여러분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한결같이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아닙니다. 그런 결기 없이 어떻게 비상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저도 검찰에 30년 있었지만 우리 검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관님, 여기 오셔서 정의를 실현하시겠다고 법무부에 보셨습니까? 일부만 들어주십시오. 장관님께서 명백히 선언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이제는 윤석열의 어떤 명령도 부당하다. 탄핵 피의자다. 그래서 정말 정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선언하기 바랍니다. 의원님. 장관님이 검찰의 반부검찰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왜 책임자가 그런 말을 결기 있게 못합니까? 의원님, 제가 뭐라고 하면 다 또 다른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여기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수호하겠다, 지키겠다, 정의를 지키겠다 이런 맹세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K민주주의라 할 정도로 정말 성숙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당연히 그렇게 검찰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언을 해 주십시오. 본인이 법원행정처장님도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도 선언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런 공직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방부 차관님.